한국 무용음악의 아이콘인 강원래는 55세의 나이에 마침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아내 김송이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드물게 진심이 담긴 그 말은 사랑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극복해온 고통과 희생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전설적인 댄스 듀오 클론의 멤버인 강원래는 경쾌한 비트와 폭발적인 댄스 동작으로 한국과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후광 뒤에는 깊은 상처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닌 남자가 있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겪은 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힘든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0년 11월 9일에 일어난 끔찍한 오토바이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인해 그는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1세 클론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던 시절 그는 서울 신논현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소나타 2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뇌출혈을 겪었고 다리와 어깨가 부러졌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흉추가 심하게 손상되어 허리 아래가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절 의사들이 그에게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하자 강원래는 절망의 심연에 빠졌다. 그는 한때 자신의 세상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예술가, 댄서가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슬픔은 신체적 능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정체성 상실감에서도 비롯됩니다. 댄스 플로어와 무대를 장악했던 톱 댄서인 강원래는 강력한 몸매와 능숙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병원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춤을 추거나 이전처럼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잊혀질까봐 더 이상 자신이 아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사회로부터의 압박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고 이후 강원래는 한때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가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속삭임과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재능보다는 장애로 정의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사회가 그를 다르게 보는 순간마다 그는 침묵의 고통과 슬픔에 잠겼고 그 슬픔을 거의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래의 인생은 눈부신 성장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기쁨과 아픔으로 그를 울렸던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래는 1969년 12월 21일 대한민국 포항에서 태어났으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1980년대 힙합 문화와 미국 댄스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춤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인 구준엽과 함께 현진영과 와와라는 그룹에서 현진영의 백킹 댄서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현진영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그룹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해체되었지만 강원래와 구준엽은 1996년 클론이라는 듀오를 결성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데뷔 앨범 에어 유 레디? 그들의 데뷔는 큰 사건이었고 쿵타리 샤바라와 리턴 등의 노래가 한국 댄스 음악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클론은 한류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클론은 한국 차트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의 청중층도 사로잡았습니다. 강원래의 뛰어난 댄스 실력과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어우러져 수백만 팬들에게 우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한때 서울의 유명 클럽에서 열리는 댄스 경연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댄서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그룹 루라를 위해 엔젤스 버트 슬랩 등 여러 곡을 작곡하여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론의 성공은 센츄리와 뉴 월드 등의 후속 앨범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를 통해 그들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댄스 그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사고는 강원래의 선수 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춤추는 능력을 잃으면서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클론은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그룹의 해체는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패배였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날이 있었고, 무대에 섰던 세월은 이제 단지 추억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음악계로 복귀하려는 노력은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2005년 클론이 앨범 비쿠토리로 재결합했을 당시 강원래는 휠체어를 타고 공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이로 인해 독특한 휠체어 안무가 탄생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수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신체적 한계와 자기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고통과 좌절에 울부짖는 리허설도 있었지만 청중에게 여전히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에 울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또 다른 좌절은 클론이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앨범 승리는 호평을 받았지만 H.O.T, 잭스키스 등 아이돌 그룹의 등장으로 한국 가요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래는 새로운 세대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클론은 점차 음악계에서 사라져갔다. 이로 인해 그는 잠시 자신감을 잃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설가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을 여행하며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의미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힘든 시절과 희생을 회상하며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원래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성이나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감을 불어넣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 그는 장애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5년 클론이 무대에 복귀한 것은 큰 업적이었는데, 이는 그가 신체적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회복력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창조한 휠체어 댄스는 청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창의성과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연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을 좇는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성취는 동기부여 연설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래 씨는 2005년부터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학교, 병원, 지역 행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삶의 기쁨을 찾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간견은 그가 청중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는 관객석에서 장애인의 희망찬 눈을 볼 때마다 음악상 수상보다 더 큰 것을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원래는 아들 강선이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에게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쇼니 클론의 영광의 시절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 다시 일어선 모습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며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트로피나 상 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인간의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업적입니다. 강원래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여정이다. 그는 운명적인 사고가 난 지 딱 1년 후인 2001년에 가수이자 댄서인 김송과 결혼했습니다. 김송은 두 사람이 친구로 지내던 시절부터 연예계에서 함께 일하고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동반자 관계와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김송은 무명의 댄서였을 때에도 강원래의 에너지와 열정에 매료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녀는 그의 곁에서 수술부터 고통스러운 물리치료까지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강원래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김송과의 소통이 어려운 점인데, 특히 사고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 김송은 2024년 한 방송에서 남편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특히 아들 강선의 교육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녀는 강원래 선생님이 가끔 자신을 억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선이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추가 수업이 필요 없다고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비록 작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김송은 또한 강원래가 연애 초기에 불륜을 저질러서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런 고통으로 인해 그녀는 내적 갈등에 빠졌지만,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강원래의 결혼 생활에 대한 슬픔은 김송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그는 사고 이후로 김송이 사랑했던 강한 남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후 몇 년 동안 이동부터 개인 간병까지 그녀에게 의지하면서 그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김송에게 예전처럼 온전한 삶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울기도 했던 밤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양쪽의 인내와 용서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55세가 된 강원래는 김송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이 그들을 혹독한 시련 속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원래의 인생은 회복력, 사랑, 그리고 깊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걸을 수 없게 만든 사고였으며, 그 사고는 그를 변화시켰을